땡땡이가 형수한테 욕했을 때 욕했는데 왜 망치 부인이 화를 내냐고 해요. 그래서 망치 부인님께 들은 걸 설명해주면 그때서 이해를 해요. 망치 부인은 개인적으로 땡땡이를 싫어하지 않지만 우리의 정서상 그 말을 들은 어르신들은 절대 표를 안 찍을 거다. 그럼 정권 교체는 할 수 없어서 속이 상해서 화가 나는 거라고. 그러니 말씀하실 때마다 끝까지 설명을 해주심. 반문하는 일은 없을 듯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왜 망치 부인이 계속 이재명의 녹음 파일에 집착하느냐? 그걸 왜 그러느냐?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요즘 젊은이들이나 막 미국에서, 우리는 들어도 상관없다 이러면서 지지한다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국민 중에 몇 사람이 그 말을 동의할 수 있겠냐고. 이게 만약에 진짜 지금 이대로 인기라면 야권 단일 후보가 될 수 있어. 그 야권 단일 후보가 돼갖고 본선에 들어갔어. 종편에서 이거 24시간 틀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때 이명박 아바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자기들을 지지한다고 땡깡 피운 사람들이 책임질 건가?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명박 아바타가 당선된 다음에 니들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책임 못 져. 국민들은 다시 고통 속에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그 녹음 파일에 집착하는 거야. 어떡할 거냐고. 이재명 띄운 놈들한테 우리가 책임을 어떻게 묻겠어? 걔네들 산채로 매장한다 그래서 이명박 아바타가 바뀌어? 대통령이 이명박 아바타가 된다면 방법이 없어. 김용민 막말 사건 터져서 거기 새누리당 국회의원 됐잖아. 그래서 노원구가 분위기가 쎄해진 거 아니야. 그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내가 이재명이 능력이 있건 없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그 녹음 파일이 실제한다는 게 나한텐 중요하다고. 그걸 틀림없이 종편이 김용민처럼 막판에 원본 틀어버릴 거라고. 그때 어떡할 거냐고. 그 다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문자로 질문을 보내보세요. 이번 주에 더민주 국회의원 총사퇴서를 받아야 협상력이 올라가고 탄핵이 불발되면 더민주가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무식해서 이해를 못한 건지 잘하고 있는 더민주 국회의원 사퇴서를 받아놓자는데 맞는 건지 망부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국회의원 사퇴서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은 사퇴한다고 소용이 없다니까요. 국회의원이 사퇴서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사퇴가 되는 게 아니야. 자기는 국회의원 안 해봤나? 왜 뻘소리야. 예. 국회의원 사퇴서 아무 의미 없어요. 망치부인 유튜브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나와서 욕하는 파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하던데요. 슬픈 가족사라면서 설명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가 되려고 했어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유튜브에서 이재명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돌아다녀서 욕하는 것을 들어보지 않았지만 해명하는 이재명을 보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망치 부인님 방송 보면서 정치에 대해 바로 알아가는 주부입니다. 안 들어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니까. 응? 안 들어봤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해명을 듣고 난 다음에 들어봐. 아무리 그 해명을 들어도 그 형수한테 쌍욕하는 걸 직접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해명만 듣고 나한테 지금 보내는 인간들요. 지금 전화 이거 문자 보내님 차단합니다. 왜? 당신은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들어본 다음에 얘기하라고. 근데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해명만 나한테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차단이야. 나한테 전화도 못하고 문자도 못해 앞으로. 알았지? 죽이라도 배달시켜 드세요.
지금 뭘 먹을 상황이 아니에요. 응. 예. 그 자기 닉네임이 뭐뭔데 오늘 생방 들러서 지금 들어와 보니까 블랙이 걸려 있어요. 오전에 댓글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란 말밖에 남기지 않았는데 아니고 오전에 그 뿅망치 얘기 나왔을 때 웃은 사람들 전부 다 블랙이에요. 예. 그 뿅망치 얘기 나왔을 때 막 크크크 거린 사람들 전부 다 블랙 당한 거야. 예. 이재명이 자기 띄우는 거 알고 있지. 신나 있잖아 지금. 어. 자, 그래서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저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더 못할 것 같아. 지금 내일이 아니고 모레하고 글피 8일하고 9일날 KBS에서 총파업을 한대요. 예. KBS에 그 14분짜리 원본을 들어보지 않은 다음에는 나한테 그 무슨 해명하는 글 보낸 사람들 전부 다 차단이야. 그리고 이제 그래도 보내면 고소할 거야. 자, 내가 오늘부터는 그 이재명의 그 얘기를 내가 그 14분 원본 들어본 다음에 얘기하라 그래도 계속해서 슬픈 가족사를 왜 용납 못하냐 이따위로 문자 보낸 사람들은요 고소할 거예요. 스토킹으로. 뭔 말인지 알았지? 자, 그 다음 이 KBS가 어떻게 됐냐면 KBS에 노조가 두 개가 있어요. 옛날 구노조가 있고 새노조가 있었어. 근데 이제 이 새노조가 되게 이제 그 급진적인 PD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새노조가 전체 조합원의 20% 정도밖에 안 됐어. 2012년에. 근데 내가 그 새노조한테 그 KBS가 구노조를 비난하고 급진적인 새노조 운동을 하는 건 나는 의미 없다고 본다. 지금 이 새노조가 더 많은 조합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대중운동을 해야 된다. 라고 내가 2012년 5월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4년이 흘렀고 지금 KBS가 새노조원들이 구노조보다 회원이 늘어났대요. 지금은 새노조가 그 뒤로 4년 동안 꾸준히 노력을 해서 그리고 이 박근혜 시대 때 KBS가 완전히 망가지잖아. 그러면서 그 KBS의 새노조로 이 그 PD나 아나운서들의 대부분이 가입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새노조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 구노조들은 그럼 구노조는 죽었냐? 살아있다는 거야. 근데 주로 구노조는 누구냐면 텔레비에 나오지 않는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이 구노조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구노조에 남아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새노조하고 구노조가 다 총파업에 대한 투표를 했대요. 총파업에 대한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양대 노조에서 86% 이상 86.8%인가? 찬성이 나와서 두 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들어간대요. 예. 8일하고 9일에 동시에 이 파업에 들어가는데 네, 90% 가까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 대졸자 중에 그 언론사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 중에 제일 공부 잘한 사람이 KBS를 들어갔던 거야. 지금 40대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위였어요. 거기가. 제일 머리 좋은 애들이 거길 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 KBS 그 노조원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 되게 강했던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김대중 노무현을 거친 다음에 이명박 때부터 완전히 자괴감에 빠진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그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일이 왜 이렇게 됐냐 반성을 하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지금 8일 9일 날 총파업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KBS 노조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 아니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야당 몫으로 3명, 여당 몫으로 3명, 대통령이 3명 이렇게 되어 있대. 그러니까 언제나 6명을 여당과 대통령이 이사를 뽑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 출신 야당의 목소리를 내는 건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국가의 대통령 권력의 하수인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그 제도를 바꿔달라. 국영방송의 이사회 제도를 바꿔달라는 게 KBS의 그 요구사항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정방송 쟁취와 노동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KBS 노동자들이 12월 8일에 파업에 나선다. 한번 읽어볼까? 이거 하트가 뭐지? 하트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예. 요거를요. 함께 읽는 뉴스에 올려놓으셨나요? 함께 읽는 뉴스에다가 조금 아니야 내가 요거를 본문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야 이게 뉴스에는 없구나. 뉴스에는 안 나오고 웹 문서로만 있네. 뭐야 이게? 이게 보도자료가 있어요. 예, 보도자료. 함께 읽는 뉴스에 올리셨어요. 공정방송 쟁취와 노동 조건을 지키기 위해 KBS 노동자들이 12월 8일 파업에 나선다. 예. KBS 노동자들이 12월 30일 85.5%구나. 85.5% 이게 이제 그냥 언론노조 KBS 본부하고 KBS 노동조합 둘 다 그러니까 두 노조의 합계로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양대 노조는 12월 8일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 노조는 공영방송 위상 추락에 대한 사장 대국민 사과 및 보도, 방송 책임자 처벌, 공영방송 장악 진상규명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통과. 이게 지금 그 방송법이요. 야당 의원들이 161명이 찬성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 그 KBS 이사회를 개선하는 그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12월 9일 이전에 통과시켜달라. 이게 KBS 노조의 요구야. 그 다음에 일방적인 임금 삭감 등 독선 경영 철회 등 3가지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KBS를 청와대 방송으로 만든 장본인들을 뿌리 뽑고 여당 측 인사들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결정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KBS 사장을 선출하는 KBS 이사회와 MBC 사장을 선출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개정된 법안에 따라 여당 추천 이사 7명, 야당 추천 이사 6명으로 새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이사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사장 임명이 가능해진다. 즉 KBS와 MBC 사장이 교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뭐요? 지금은 대통령 셋, 여당 셋, 야당 셋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여당 추천 7, 야당 추천 6으로 한 다음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사장을 뽑을 수 있도록 요렇게 바꾸자는 거야.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서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 KBS 노동자들은 그동안의 청와대 낙하산 인사들과 그 부역자들이 수년간 망쳐놓은 KBS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며 파업에 나서려고 한다. 최근 폭로된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환의 비명록에는 청와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수석 비서관 회의 등에서 KBS 사장 선임과 이사장 선출 등을 논의하며 깊숙이 개입해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심지어 청와대가 직접 KBS 보도에 간섭해왔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현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 내용과 보도 방향 등에 대해 직접 주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임명된 청와대 낙하산들은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기사들을 통제하고 노조 탄압을 일삼아왔다. KBS 사장 고대영은 10월 31일 언론노조 KBS 본부 성재호 위원장을 징계에 회부했고 KBS 임원회의에서 사드 관련 뉴스에 대한 보도 지침성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폭로한 게 그 이유이다. 이런 상황이니 노동자들이 고대영 체제에 느끼는 분노가 큰 것은 당연하다. 11월 중순 언론노조 KBS 본부가 사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대영 취임 1주년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 분노가 잘 나타나 있다. 고대영 취임 이후 KBS가 공영방송과 언론 본연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이 95.8%에 이르렀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KBS 뉴스에 대해서도 94.9%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 91%는 그 책임이 이사장과 임원 간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고대영이 임명한 본부장 6명에 대한 신임투표를 파업 찬반 투표와 함께 실시했는데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불신임 의사를 표명했다. KBS 노동자들은 경영위기 책임을 임금 삭감과 성과 경쟁 확대, 인사제도 개혁 등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사측의 공격에도 반대하고 있다. 사측은 무려 15%의 임금 삭감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래서 돈벌이 경쟁과 저성과자 낙인 찍기 등 고대영이 시행한 조직 개편과 현재 추진 중인 인사제도 개혁 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매우 높다. 사측의 전반적인 노동조건 악화 시도가 관철되면 노동자들은 정권과 윗선에 줄 서려는 압력에 더 내몰릴 것이다. 노동자들은 지금도 바른 소리하는 사람들을 멀리 내쫓고 승진과 자리를 놓고 줄을 세웠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공정방송 쟁취와 임금 노동조건 개혁 저지를 위한 KBS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양 노조는 이번 파업 투쟁을 통해 박근혜 퇴진과 탄핵 등을 위한 촛불 집회에 선두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KBS가 하야도 탄핵도 거부하고 있는 시점에서 KBS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박근혜 퇴진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정치적 효과가 클 것이다. 양 노조는 12월 8일 오후에 공동파업 출정식을 열고 국회 앞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KBS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어요? 우리나라 정치판이 왜 이렇게 됐어요? 뭐가 썩어서? 언론이 썩어서. 예. 언론이 썩어서 이 지경이 됐죠. 그러니 뭐가 필요하다? 이 공영방송을 똑바로 세우는 게 가장 필요하다. 실제로 뉴스 시청률 제일 높은 게 KBS야. 할머니들에게 계속 이 KBS가 헛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야, 나라가. 언론개혁의 시작은 KBS 노조가 똑바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망치 보이는 KBS 노조의 파업에 지지와 찬성을 보냅니다. 예.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임금 인상 얘기를 왜 넣었냐. 예. KBS가 귀족 노조인데 왜 임금 인상을 넣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파업에 임금 인상 얘기를 넣지 않으면 파업할 수 없어요. 그거 모르죠? 우리나라에서 파업을 할 때는
노동자 임금 문제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임금 문제가 들어간 거니까 여러분 뭐 귀족노조가 또 더 월급 받으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로 적극적 지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 지금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순서에 들어. 뵙고 한 55분간 대화를 나눈 사실에 대해서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 15분쯤에 오찬하던 중에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하고 대통령께서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전가를 받고 2시에 청와대 당도에서 3시 25분까지 55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먼저 의총 시간을 연기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산안 처리를 법정 기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대통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아서 나라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 것인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뵙자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대통령은 시종차분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주로 대화를 좀 많이 들으시는 편이었고 대통령 워딩은 있는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영수회담을 수용하고 야당과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방문해서 국회의장을 만나서 국회 추천 총리를 제안했고 또 이에 대해서 야당이 거부를 했다. 또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도 대화의 제안을 수용했는데 이것도 무산이 되었다. 이런 과정을 쭉 먼저 얘기하시면서 이도 저도 안 돼서 이 국정 위기를 풀어볼 마음이 간절했고 또 그 이후 담화 형식으로 발표를 했었다. 그리고 그 담화에서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를 것이고 또 국회 결정대로 평화롭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정권을 이양하고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던 중에 당에서 4월에 퇴진 그리고 6월에 조기 대선을 하자는 당론을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를 위해 전국을 안정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당론을 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쭉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탄핵 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되어 있다. 탄핵이 가결이 되면 그 결과 받아들여서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당에서 이런 입장을 생각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초래된 국정 혼란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국민 여러분들께, 의원님들께 두루두루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이정현 대표는 당론 결정 과정, 그 이후 주말 촛불 집회가 있었고 또 일부 의원님들 간에 당론과는 달리 탄핵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이 결정된 과정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4월 사태, 6월 조기 대선이라는 당론이 유지되기 어려운 국면이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 9일 탄핵 절차는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저는 원내대표로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의원들의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표결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제 입장을 수용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50여 분 동안 차분하게 대통령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이 얘기를 했고 했습니다. 많이 수척해지신 모습인데 의원들에게 많이 미안하다는 말씀을 두세 번 하셨습니다. 자, 청와대 브리핑 요것으로 하고요. 제가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저희 당은 지난 금요일 의원총회에서 4월 퇴진 6월 대선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주말을 거치면서 이 당론을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기존의 당론이 유지되든 오늘 새로운 당론이 정해지든 간에 그 당론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독립적인 헌법적 권한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오는 9일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당론으로 우리 의원들의 투표 행위를 기속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원상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원내대표로서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 앞에서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면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자유투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이렇게 왔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국회의 질서를 유지해 주십시오. 국회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옥죄려는 반헌법적, 불법적 선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투표지를 찍어서 인증샷을 남기겠다고 공개 발언을 하고 있고, 투표 당일 국회를 전면 개방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법 정신을 무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면서 국회가 헌법이 정한 틀과 질서를 깨뜨린다면 엄청난 후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야! 오는 9일의 탄핵 표결의 결과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우리는 그 결과를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즉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대통령을 또다시 하야시키겠다는 야당의 주장, 탄핵 절차 이후에 하야 투쟁을 하겠다는 야당의 주장, 이것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헌법적, 탈헌법적 발언을 쏟아내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군중의 함성에 올라타서 헌법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헌법 파괴 발언을 이제는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여소야대를 초래한 지난 총선, 그리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무력감과 패배주의에 짓눌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9일 탄핵 표결 후에 이 패배주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당의 재탄생을 통해서 국가 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책무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당도 빨라진 대선 시기에 맞춰서 심기일전, 정치 일정에 대한 채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제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달 전 새해 예산안 처리와 거국 중립내각 구성이 끝나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데 제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의원님들에 대한 제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뜻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전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 부분은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안 나서 좀 태블릿을 엎어놨으니까 들어가거든 좀 알려주세요. 우리 시청자분이 그 틈에 죽을 보냈어. 내가 지금 죽을 못 먹겠다고 했건만 또 내 말을 안 듣고 죽을 보냈어. 망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내 말 안 들어.
죽이 배달이 되다니. 얼마 전까지 배달이 안 됐는데. 아직 해가 안 떨어졌지? 내가 아까 에너지바 먹었다니까. 아니, 우리 동네 원래 죽 배달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오후에 먹방.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먹방. 이게 특정 상표가 나왔어. 아, 뜨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아침 저기 뭘 먹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식욕이 딱 떨어져가지고 아까 점심을 못 먹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가 방송을 보고 싶은 욕심인 거지. 방송을 봐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이 죽까지 보내는 거야 이제. 이거 처먹고 방송을 더 해라 이런 거지. 잘 먹겠습니다. 경찰 추산 3인분 같은데. 내가 이 죽을 먹는 이유는 또 지른 거야 박근혜가? 또 해야지. 그지? 응. 보통 덜어서 먹는다고? 양이 많아서 이걸 덜어서 먹어? 야, 한 도시락인데 왜 양이 많게 뭘 많어? 들어갔어? 어? 아직 안 들어갔어. 이거 한 도시락은 1인분이거든?
자, 저들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진석이하고